안녕하세요. 외동물병원 박상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노령기의 대부분의 반려견에게 오는 질병의 원인이 이 탈수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최근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굉장히 간단한 방법으로 이 탈수를 교정해 줄 수가 있는데요. 노령 시기에 강아지들에게 발생한 이 탈수와 이 탈수의 예방법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호박을 찐 물과 소금과 설탕을 섞으시면 탈수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전해수가 됩니다. 노화가 진행이 되면 사실상 몸에서 많이 물이 빠지는데요. 사실 노화의 진행은 물을 얼마나 갖고 있을 수 있느냐 혹은 물을 얼마나 갖고 있을 수 없느냐가 결정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저희가 주름이 지고, 사람으로 치면 주름이 지고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 건조해지는 것들도 탈수의 어떤 하나의 증상이고요. 보통 저희가 이제 반려견들이 7살쯤 되면 이 강아지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요. 이제 몸에 물이 충분하고 물을 적당히 갖고 있을 때는 아이들의 이제 심장의 박동이 굉장히 과하게 들리지 않는데요. 어떤 시기가 지남으로써 노화가 진행이 될 때 너무 강아지가 헉헉거린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워낙 강아지들과 같이 자는 경우, 주무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럴 때 심장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고 심장 박동이 너무 빠르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강아지가 어떤 순간까지는 크게 증상이 없다가 이 탈수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혈액의 점도가 조금 높아지게 됩니다. 소위 말하면 좀 찐득찐득해지는 거겠죠. 찐득찐득해지면 이것이 정상적인 혈액일 때보다는 심장이 혈액을 짜주는 펌프인데요. 이 펌프가 이 점도가 높은 혈액을 짜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힘써서 짜야 되고 짜더라도 이 혈액이 빨리빨리 흐르지 못합니다. 당연히 힘줘서 짜야 되기 때문에 이 소리도 커지지만 한 번 짰을 때 쭉쭉 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번 짜줘야 돼요. 그러면 심박도 올라가고 심장의 수축력도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보호자분이 느끼시기에 심장 소리도 너무 크고 심장도 조금 빨리 뛰는 것 같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탈수가 진행이 되면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아주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내부 장기들, 그것이 간이 됐던 위가 됐던 비장이 됐던 췌장이 됐던 이런 장기들에게 먼저 혈액이 공급이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 피부는 가장 우선순위 중에 낮습니다. 그래서 보통 피부가 건조해지는 쪽으로 탈수의 초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탈수가 진행되면 피부를 가려워한다든지 아니면 곰팡이성 피부염이 됐든지 아니면 외이염이 됐든지 이런 피부 외부의 증상들이 먼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가장 흔하게 내부 장기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방광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지껏 한 번도 이상이 없었는데 왜 갑자기 우리 아이가 어떤 나이가 지나가면서 피부에 염증이 생기고 소변 색깔이 조금 이상해지면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그것은 탈수의 초기 신호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간단하게 몸에 탈수를 교정해 줄 수 있는 전해질 물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거 굉장히 간단합니다. 고구마나 단호박 끓인 물에 500ml 정도에다가 천일염, 소금을 한 1g 정도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설탕을 2g 정도, 이 정도 비율로 천연 전해질 물을 만들어서 먹이시면 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물을 먹였을 때는 이 삼투압 때문에 이 물이 몸 안에 고여있지 못하고 그냥 맹물을 먹게 되면 물이 바로 몸 안에 있는 혈액의 삼투압이 떨어지면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 신장에서는 물을 강제로 내보내야 돼요. 전해질을 맞춰서 넣어주시면 몸 안에 물이 어느 정도 잘 흡수가 됩니다. 세포까지. 보통은 이 전해질의 물로 수분을 공급해 주시고 만약에 탈수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이 수분이 이 세포까지 전달되는 데에도 문제가 된 아이들이 있어요. 보통 노령기에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 사실 전해질 수분을 넣어줬지만 세포 안까지 들어가질 못합니다. 그리고 세포 안에 설령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것이 세포벽이나 세포막에 이상이 있을 때는 이 수분을 계속 머금고 있으면서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능력들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전해질 수분을 넣어줘도 이제 이 두 가지 능력이 없을 때에는 이제 수분을 좀 유지하기가 어렵겠죠. 저희가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는 방법은 이제 세포 소생 수화요법이라고 해서요. 이 탈수를 교정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요. 이 방법에서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능력이 될 수 있는 통합요법을 사용해서 세포막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수분이 이제 세포막 안으로 전달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런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탈수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문제의식도 별로 없었는데 제가 최근에 암에 대한 연구를 엄청나게 많이 하면서 여러 가지 논문을 보고 조금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암이 왜 이렇게 발생하는 것인가를 가지고 오랫동안 연구하다 보니 결국 이것이 어느 정도 노화가 되는데 문제가 있구나. 근데 이 노화가 가장 명확하게 보여지는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탈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암으로 가는 길에 이 탈수가 작용하는 바가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이 탈수는 암으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노령성 어떤 다양한 질환들로 가는 것의 주범이 이 탈수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보면 우리 애가 여지껏 괜찮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라고 했을 때 이전에는 제가 딱히 드릴 말씀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이가 어떤 류의 증상을 보이고 어떤 류의 변화를 보이는 걸 보다 보니 이것이 탈수와 굉장히 관련이 높구나 라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이거를 거꾸로 말씀드리면 이 탈수가 진행이 되고 그것이 노화가 된 후에 암이 된다는 것입니다. 100% 암으로 가지는 않지만 그 뒤에 이 탈수라는 근본적인 변화가 이 암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굉장히 높여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지금 종양괴사요법으로 수술 없이 유선종양이나 피부종양을 제거하는 치료를 하고 있고요. 이 대사항암요법을 통해서 세포독성 항암제를 쓰지 않고 난치성 종양에 대한 항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한부를 판정받는 다양한 암에 대해서 긍정적인 치료 결과를 지금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앞에서 말한 이 두 가지 요법들이 어떤 상황에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질까라는 것을 연구하다 보니 몸의 탈수는 교정해야 된다. 하지만 이것을 부작용 없고 몸에 굉장히 부드럽게 거부감 없이 할 수 있는 이 수화요법까지 저희가 이제 개발이 됐습니다. 난치성 종양을 진단받으시고 이 아이를 어떻게 관리해야 고통 없이 오랫동안 더 살 수 있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레오동물병원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